여러분, 비타민 좋아하세요? 아니면 유산균은요? 아마도 많이들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아침에 오메가, 점심에 종합 비타민, 저녁에 루테인 요렇게 먹는데요. 어쨌든 갈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지겠죠. 자, 그런데 건강기능식품은 사서 드시는데 그 건기식이라고 불리는 것을 만드는 회사는 왜 투자하지 않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항상 행복하시고 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건강이겠죠. 자, 오늘도 저 기릿과 같이 재미있게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오늘의 기업은 서흥이라는 기업입니다. 아마 이름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아마도 처음 들어보시는 기린이분들이 많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들죠? 맞습니다. 바로 건설회사 느낌이 나죠. 하지만 정말 아쉽게도 서흥, 이름은 건설 느낌이 나지만 건설회사는 아닙니다. 자, 이런 것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이거 뭐같이 보이세요? 뭐 전자기기, 전구, 소세지, 빵? 아마도 이것만 보고는 정답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알약입니다. 알약. 알약 모양이랑 똑같이 생긴 걸 다시 생각해보니까 확인할 수 있죠.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알약의 결합 부분이 있고 이 안에 이제 약이 들어있는 거. 여러분들이 드시는 뭐 유산균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이런 캡슐에 들어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자, 보시면은 예비 결합 캡슐, 완벽한 라운드, 이중 잠금, 에어 벤트, 그 다음에 엠보 기능,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기술을 자랑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왜 하냐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서흥이라는 회사는 이거를 만들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지만 놀랍게도 이 캡슐을 만드는데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회사가 우리나라 국내 점유율 무려 95%나 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95%라는 수치는 말 그대로 독점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기술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인증을 받는 거와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이 서흥이란 회사 도대체 뭘 팔고 있는가 한번 정말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업 개요. 1973년에 설립되어서 1990년에 상장, 하드 캡슐,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페인트볼. 아, 페인트볼. 우리 어디 놀러 가거나 아니면 뭐 단합대회 이런 거 가면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거기서 쓰는 페인트볼도 알약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 페인트볼, 그 다음에 젤라틴 부분 사업을 영위하는 제조 전문 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95% 이상의 지배를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아래 매출 구성을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보라색이 있지만 전부 다 캡슐 이렇게 적혀 있고 그 안에는 건강기능식품, 하드캡슐, 젤라틴, 의약품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캡슐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을 만들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겠죠. 서흥이라는 회사의 뉴스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는 저 기리색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뉴스 타이틀에 어떤 단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흥, 지난해 영업이익 743, 전년비 무려 56.8% 상승. 그 다음에 2022년까지 실적 개선, 지속 전망. 3분기 영업이익 61% 증가, 3분기 최대 매출 예상. 자, 여기까지는 온통 좋은 소식밖에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래 봤더니 야, 이거는 기릿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죠. 불성실 공시법인,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서흥 관계자분들에게는 정말 다행히게도 미지정이 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렇게 불성실 공시법인이 된 이유가 뭐냐? 바로 아래 봤더니 건기식 사업을 물적 분할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철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시를 번복했기 때문에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했는데 다행히도 비껴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벌써 이 뉴스들은 한 1년 정도가 지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군요. 자, 뉴스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흥, 지난해 영업이익 743억 원, 전년비 56.8% 상승. 그리고 같은 기간 매출액도 20% 상승.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도 58%나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지금 현재 성장을 쫙쫙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클릭 이 종목. 자, 올해 1월 15일에 나온 기사군요. 서흥, 2022년까지 실적 개선 지속 전망. 올해가 아니라 내년까지 계속 성장할 것을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올해 서흥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794억 원에서 852억 원으로 7.2% 상향 조정했다. 보수적인 추정치의 현실적인 조정을 통해 실적 추정치를 올렸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자, 이렇게 올린 이유가 뭐냐? 하드캡슐 증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 사업에서의 주문 급증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캡슐을 만드는 기계가 75대였는데 이제 87대까지
증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효과가 올해 수익성 개선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플러스 건기식 부분의 수익성 개선도 기대된다. 올해 1분기에는 지난달 준비했던 물량이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되고 있어 관련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늘어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리고 플러스 내년에도, 그러니까 2022년이겠죠, 실적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그리고 아까 보시다시피 매출액은 20% 정도 성장을 했죠. 그것도 엄청난데, 하지만 영업이익률이랑 순이익은 50%씩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영업이익률이 갈수록 좋아진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2019년에는 10.3%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올해 13.7%까지 무려 3.4%나 증가하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가상각비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 지난 2012년도에 오송공장 확장 이전으로 이렇게 10년 동안 이뤄져 왔는데, 내년에는 대규모 투자에 감가상각기간 10년이 도래해 50억 원 이상의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 리포트 내용에 따르면 지금 현재 이 회사는 갈수록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한 1년 전쯤에 아픈 손가락이었던 한번 공시번복,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뭐 별건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회사 분할 결정의 철회에 따른 공시번복을 했기 때문에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했다.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건기식 사업 물적 분할, 이런 기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서흥은 건강기능식품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한다고 공시를 했는데, 기존 캡슐 생산은 존속 회사인 서흥캡슐이 담당하고 신설회사는 건기식 사업을 맡게 된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나누려고 했죠. 그런데 이렇게 나눈다고 공시까지 했으면 아마 주가에 변동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미안 우리 생각해보니까 이거 물적 분할 안 할래,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만약 그런 일이 자유롭다면 충분히 주가 조작으로 악용할 여지가 많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철회를 하니까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될 뻔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 기린이 분들이 보시다시피 1년 정도가 지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아픈 손가락은 거의 다 아문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정보가 나와 있는데요. 서흥은 이에 앞서 지난 5월 백수호 관련 제품으로 잘 알려진 내추럴 엔도텍을 인수하는 등 건기식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아마도 이 내추럴 엔도텍이라는 기업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기업인데요. 이거는 월봉이고, 그 다음에 2020년 들어서 쭉 가로로 기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아니 기린, 이건 뭔가 차트가 좀 이상한데?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한 1년 넘게 거래 정지 중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흥이라는 회사가 이 회사를 인수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참고로 이 내추럴 엔도텍 보시다시피 차트가 어마무시하죠. 35,000원이 2,500원까지 쭉 내려왔고 급기야 거래 정지까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회사를 투자하신 분들은 내추럴 엔도텍을 뇌출혈 엔도텍 그렇게 부르신다는 점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린이 분들 중에서는 이 회사에서 피해를 본 적이 없었으면 좋겠군요. 자, 사업 보고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캡슐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캡슐 부분에서는 하드, 그 다음에 소프트 캡슐,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일단 먼저 하드 캡슐이란 캡 부분과 바디 부분, 그러니까 이 위와 아래 부분이겠죠. 그걸로 구성된 원통 모양의 캡슐로서 캡슐 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을 변질을 막아주고 그 내용물의 섭취와 인체 흡수를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기린이 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드 캡슐을 바탕으로 생산되는 의약품에 대한 수요는 고정적이고 안정적이고, 그 다음 플러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는 걸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가면 갈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저 기리시 생각했을 때는 나중에는 야채도 캡슐로 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보고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말이죠. 국내 시장에서는 당사가 95% 이상의 시장 지배력을 보이고 있는 바, 그냥 이 한 단어로 이 회사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국내 상당수의 제약회사를 거래처로 두고 있으며 지배회사인 서흥이 국내 수요분을 모두 생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한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요. 해외 시장도 개척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해외 시장 점유율은 무려 6에서 7%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3위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베트남 공장 증설로 인한 공급 여력 증가로 점유율이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리고 해외 수요는 서흥 베트남, 서흥 아메리카, 서흥 재팬, 서흥 유럽, 이런 식으로 여러 나라에서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하드캡슐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첨단 장비와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며 제품 제조 시 고도의 정밀함이 요구되므로 본 산업의 진입 장벽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캡슐 그거 그냥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진입 장벽이 매우 높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이 팩트인 이유가
95% 이상의 시장 지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에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남은 부분을 짧게 보시자면은 40년 이상 캡슐을 제조, 그 다음에 노하우를 더했다. 정말 최고의 단어가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특히 세계 각국의 특허 출원된 엠보캡스 하드 캡슐은 충전 후 캡슐이 분리되지 않도록 품질을 획기적으로 상승시켜 전 세계적으로 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원료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료 부분에서는 캡슐의 주 원료인 젤라틴, 그 다음에 콜라겐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고요. 젤라틴은 단백질로서 젤리, 캡슐, 필름 코팅제 및 접착제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의약 및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하드 캡슐 및 소프트 캡슐의 주 원료로 사용됩니다. 자, 그리고 콜라겐 또 마찬가지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저 길이 또 정말 좋아하는데요. 자, 이 콜라겐이 뭘 하냐? 노화 방지, 뼈, 연골, 근막 등을 회복시키고 유지하는 역할을 하며 제약 및 건기식, 그 다음에 화장품 산업의 주 원료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젤라틴이랑 콜라겐을 열심히 만들고 그 다음에 판매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왼쪽 아래 돼지가 나와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사실 별다른 이유는 없지만 그냥 배가 고파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장품 부분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은 기초 화장품을 만들고 있으며 그 다음에 OEM, ODM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한국 코스모는 화장품 OEM, ODM 전문기업, 그 다음에 30년간 쌓아온 다양한 품목의 처방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든 기초 화장품 제품류에 대한 제조가 가능한 바 현재 국내 여러 대기업에 제품을 납품 중에 있으며 점차 해외 시장도 공략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까 보셨던 사업보고서랑 조금 단어가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공략해 나갈 예정입니다 라는 거는 말 그대로 예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과 다르게 조금 자신감이 없어 보이죠? 그렇다면 화장품 부분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그렇게 좋지만 않겠구나라는 것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캡슐 부분 매출액이 거의 압도적으로 높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을 보자면 한 영업이익률 10% 정도가 나와 있군요. 그 다음에 원료 부분을 보면은 매출액이 캡슐 부분의 한 5분의 1 그 정도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거의 20%에 가까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료 부분이 조금 더 해자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장품 부분은 매출액도 별로 안 좋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무려 적자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보고서에서 자신감이 없는 이유가 있었군요. 자, 그리고 매출을 조금 더 나눠서 보자면 하드 캡슐이 30%, 그 다음에 의약품이 10%, 그 다음에 건기식이 42%, 그 다음 마지막 젤라틴이 15.6%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은 아까 보시다시피 1.3%밖에 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자면 건기식 제조가 42.9%로 가장 높은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0%로 하드 캡슐, 마지막으로 젤라틴과 의약품이 따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수출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셨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드 캡슐은 내수보다 수출이 엄청나게 높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건기식 같은 경우에는 내수가 압도적으로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전년 대비 내수와 수출 모두 다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 아래 보시면은 원료 부분 젤라틴 등도 수출이 더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를 보자면은 내수가 한 7, 그 다음에 수출이 3, 한 7대3 비율로 나눠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군요. 자, 이제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리포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목표가가 무려 77,000원, 그렇다면 목표 수익률이 무려 50.4%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엄청나게 스프레드가 벌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공부를 해봐야겠죠. 서흥, 캡슐과 건기식, 실적 성장 기대. 자, 1분기 연결 매출액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전망이며 첫 번째 하드 캡슐은 식물성 캡슐의 인기로 내수보다 해외 수출이 증가하며 외형 성장할 전망이다. 베트남의 경우 판매 가격 정상화와 판매량 증가에 따른 실적 성장이 기대되며 그리고 베트남 법인은 말레이시아, 인도 등 신시장 확대에 나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건강기능식품을 보면은 지난해에 이어 건기식에 대한 견조한 수요 속에서 1분기에도 매출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12월에 출고하지 못했던 물량이 1월로 이연되며 10% 이상 고성장한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료 시장 수요 증가로 실적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니까 한 줄 요약하면 하드 캡슐, 건강기능식품, 원료 이 세 개가 3위일체로 쭉쭉 올라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하드 캡슐은 8에서 9% 매출 성장이 기대, 건강기능식품은 견조한 수요로 10%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대하지만 다만 경쟁 심화 우려로 수익성은 다소 하락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료는 전방시장의 견조한 수요로 역시 10% 성장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목표 주가는 2021년 실적에 건기식 OEM 목표 15배를 적용해 산출했다. 현재 주가는 동사의 21년 실적 대비 10배 수준이다. 그 말은 50%가 성장해야 적정 가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바로 실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매출액이 쭉쭉쭉쭉쭉 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증감률을 보시면은 매년 8%, 7%, 7%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영업이익률도 더 크게 성장하는 13, 14, 14 이런 식으로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 회사 퍼는 15 정도가 되어야 적당하다라고도 당연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 예상 퍼 9.7, 내년 8.9, 그 다음에 내후년 8.3 이 정도가 되면 너무 싸지 않나 라는 생각도 조금은 해볼 수 있겠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매수하면 안 되겠죠. 꼭 깊은 공부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컨센서스처럼 흘러갈 건지 그런 것들도 검증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코로나 때 바닥을 찍고 쭉 올랐다가 조금 쉬어가는 기간 조정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절대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가 지하 1층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하지만 이게 까고 봤더니 지하 2층, 지하 3층 그 다음 그 밑에 유적지까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는 생명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10년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간 한 5년 정도 쭉 올랐다가 그 다음에 한 4년 정도 쭉 내렸다가 그 다음에 지금 다시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 고점 61,900원을 뚫어낼 수 있을지 그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 기리씨 생각했을 때는 저 컨센서스대로 그대로 흘러간다면은 시간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당연히 회복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겠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편은 단 두 개밖에 없다고 했죠. 하나는 실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 항상 이 두 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체크포인트. 영업이익 매출액이 늘고 있는가? 늘고 있죠. 많이 늘고 있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이벤트가 존재하는가? 이 부분이 조금 약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린이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벤트가 존재해야 주가는 쭉쭉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회사는 실적주 이런 단어 말고는 조금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 혹시나 이거는 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바로 코로나 백신이요. 아니 무슨 소리야 끼리. 코로나 백신은 이렇게 주사기에 넣어서 이렇게 피부에 넣는 거라고. 너 바보야? 그런데 지난번에 같이 뉴스 봤던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경구용 백신을 만들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설령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경구용 백신이 나온다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약을 먹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알약을 먹는다면은 우리나라 점유율 95%, 그 다음에 전 세계 점유율 6에서 7% 이 부분을 서흥이라는 회사가 맡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조금은 멀리 나간 생각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경구용 백신이 나올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경구용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이 회사의 캡슐을 쓸지도 모르니까요. 어쨌든 저 기리씨 지금 생각했을 때는 특별한 이벤트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 마진이 존재하는가? 지금 현재 퍼 10도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존재는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군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건기식을 갈수록 더 먹게 되는 이 시점. 건기식을 만드는 회사도 공부해보자. 매년 5% 이상 성장하는 이 회사. 지금 현재 퍼 10 이하는 싸다. 성장한다면 시간이 걸릴 뿐 제 가치를 찾아가지 않을까. 항상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린이 분들의 편은 뭐라고요? 시간과 실적 이 두 개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점유율 95% 이게 보여주는 확실함. 그래서 해외 매출이 높은 이유가 보인다. 마지막으로 다만 주가가 오르려면 이벤트가 필요한데 실적이 주는 실적주라는 타이틀 말고 다른 게 있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해볼 수 있겠군요.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기린이 분들에게 공유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흥이란 기업을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오늘 또 재밌으셨나요? 저 기린 또 정말 재밌게 기린이 분들 덕분에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오늘 또 양봉, 내일 또 양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린이셨습니다. 빠이요!